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노마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 사기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난주에 제 이웃 할머니께서 큰일을 당하셨습니다. 70세 할머니인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할머니, 저 손자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더래요. 목소리가 손자 같아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바로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손자한테 전화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납니다. 경찰청 발표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전화 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에요. 피해 금액도 무려 수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쉬운 상대로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 점을 노립니다. 또 정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면 쉽게 믿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녀나 손자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전화를 걸어요.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속이는지 알아볼까요? 수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은행을 사칭하는 거예요. 고객님, 국민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해킹당했어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라고 해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5세 할아버지가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3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가짜였어요. 두 번째는 자녀나 손자를 사칭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큰아들이에요. 교통사고 났는데 합의금이 급해요라고 해요. 목소리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말 헷갈려요. 서울의 한 할머니는 손자가 친구 다치게 해서 병원비 필요하다는 전화에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세 번째는 정부를 사칭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어르신 복지지원금 나왔는데 수수료 10만 원만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수수료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세요. 네 번째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요. 검찰청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됐어요. 조사받으려면 돈을 보내세요라고 해요.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로 돈 달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수법이 있는데 왜 하필 어르신들만 노리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쉬운 상대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문자로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전화로만 소통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기꾼들이 이걸 노려요. 두 번째는 가족과 연락이 뜸하다는 점이에요.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안부 전화를 못 드리죠. 그래서 아들이 사고 났다는 말을 들으면 확인할 생각보다 걱정이 먼저 들어요.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아들과 통화 안 했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하니까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정부기관을 믿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나라를 믿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입니다. 국세청입니다. 라고 하면 쉽게 믿으세요. 이런 마음씨를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급하다고 하면 차근차근 생각할 시간이 없죠. 사기꾼들이 일부러 지금 당장 30분 안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또는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재촉해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지키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르는 번호 전화는 받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어올 거예요.
특히 이 31, 32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한 번호는 더욱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70, 50 같은 인터넷 전화를 많이 써요. 두 번째, 전화로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은행, 정부기관, 경찰 어디든 전화로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자녀라 해도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의 한 할머니는 아들이라고 하길래 의심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속을 뻔했는데 일단 끊고 아들한테 직접 전화했더니 사기였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지금 당장 30분 안에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직접 만나서 해결하죠. 전화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 수상해요. 네 번째, 가족 확인 암호를 정해두세요. 자녀나 손자와 미리 암호를 정해놓는 거예요. 할머니, 저 철수예요 라고 하면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라면 대답할 수 있지만 가짜라면 당황할 거예요. 다섯 번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나 1332로 전화하세요. 112는 경찰서고 1332는 금융감독원이에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사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확인해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묻는 게 용기예요. 여섯 번째,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절대 주지 마세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다고 해도 안 돼요. 은행 직원도 여러분 집까지 와서 통장 달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업무는 은행에서 해요. 혹시 이미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빨리 행동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첫 번째, 돈을 보낸 은행에 즉시 전화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계좌 지급정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국민은행은 1588-9999번, 신한은행은 1599-8000번이에요. 24시간 받아줘요. 빨리 할수록 돈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인천의 한 할아버지는 사기당한 지 2시간 만에 은행에 신고해서 2천만 원을 모두 되찾으셨어요. 사기꾼이 아직 돈을 못 빼갔거든요. 두 번째,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서에 가실 필요 없어요. 전화로 하면 돼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합니다 라고 하시고 사기꾼 전화번호, 돈 보낸 계좌번호, 언제 얼마 보냈는지 말씀하세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요. 세 번째, 1332로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도 신고하세요. 여기서 피해 신고하면 은행들이 더 빨리 움직여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줘요. 네 번째, 가족들한테 알리세요.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세요. 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요. 똑같은 사기꾼이 다른 가족들한테도 전화할 수 있거든요. 미리 알려서 피해를 막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사기꾼 전화번호, 통화 녹음이 있다면 더 좋고 돈 보낸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다 모아두세요. 경찰 수사할 때 필요해요. 여섯 번째,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보같이 당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해요. 똑똑한 사람도 당해요.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부산의 한 할머니는 처음엔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 못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알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일주일 만에 돈의 70%를 되찾으셨어요. 빨리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도 함께 노력해야 해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지키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첫 번째,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하세요. 그래야 사기꾼이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해도 어제 통화했는데 그런 일 없었는데 라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서울의 한 아들은 매일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 어머니가 어제 너라고 하는 전화가 왔는데 어제 통화했으니까 바로 사기인 줄 알았다고 하셨대요. 두 번째,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있다더라 하고 뉴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너무 무섭게 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은 똑똑하시니까 절대 안 당하실 거예요 라고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세 번째, 가족 간의 암호를 정해두세요.
급한 일 있으면 꼭 이 아무 말하기로 하자고 미리 약속하세요. 예를 들어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나 아버지 고향 이름 같은 걸로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부모님 휴대폰에 중요한 번호들을 저장해 드리세요. 112, 1332 주요 은행 번호들을 저장하고 의심스러우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라고 알려드리세요. 또 자녀들 번호도 아들, 딸이 아니라 큰아들 진짜, 둘째 딸 진짜로 저장해 두세요. 다섯 번째, 부모님이 큰돈을 이체하실 때는 미리 상의하자고 약속하세요. 100만 원 이상 보내실 때는 꼭 먼저 전화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무조건 말리는 게 아니라 함께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상한 전화 받으시면 바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어떤 전화든 이상하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라고 당부하세요. 사기꾼들은 가족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부모님 통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돈 드릴까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통장 정리해 드리세요. 이상한 출금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경기도의 한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번 주에 이상한 전화 없었지? 하고 서로 확인한대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먼저 이번 주도 사기꾼 안 걸려왔다고 자랑하신대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런 경우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의 김할머니께서 경험하신 일이에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손자 민수예요. 친구랑 사고 났는데 합의금 500만 원이 급해요. 부모님은 출장 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가 정말 손자 같았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어디 다쳤니? 많이 아프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기꾼은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어요라고 둘러댔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어봤어요. 사기꾼은 당황해서 할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우리 민수는 절대 할머니한테 그런 말투 안 써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나중에 진짜 손자한테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의 박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속으셨어요. 국민은행입니다. 할아버지 계좌로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모든 돈을 잃어버려요. 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기꾼은 실제 할아버지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신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들이 그날 저녁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오늘 은행 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전화로 돈을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그건 사기예요 라고 알려드리고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3일 후에 돈의 80%를 되찾으셨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의 최할머니는 똑똑하게 대처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수료 5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는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정말요? 고맙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딸한테 먼저 물어보고 전화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사기꾼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할머니는 그럼 안 받을래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 사례들에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김할머니는 미리 준비된 질문으로 사기를 막았어요. 박할아버지는 당했지만 가족의 빠른 신고로 돈을 되찾았어요. 최할머니는 재촉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거절했어요. 모두 다른 방법이지만 결국 가족의 도움과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모르는 번호 전화는 받지 마세요. 두 번째, 전화로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세 번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네 번째, 가족 확인 암호를 만들어 두세요. 다섯 번째, 의심스러우면 11이나 1332로 바로 전화하세요. 만약 당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막고 112에 신고하고 1332에도 신고하세요. 빨리 할수록 돈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족들은 어르신들께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절대 당하지 않아요.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게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거나 직접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그만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예요. 당당하게 의심하시고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켜나가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